오늘도 도서관에서 빌려온 책들을 같이 읽어보려고 합니다. 제가 이 책들을 일요일에 빌렸거든요. 오늘이 금요일인데 책을 금요일까지 그 오디오북 빼고는 이런 실물 책을 조금은 읽긴 했는데 한 권도 못 읽었어요. 끝내지 못해가지고 오늘은 같이 읽어보는 리딩 브이로그를 찍어보려고 합니다. 사실 컨디션이 좀 안 좋아가지고 못 읽었고 오늘도 컨디션이 좋지는 않은데 이대로 가다간 이번 주에 반납을 못할 것 같다 해서 계속 미루다가 내일 도서관에 갈 거거든요. 그래서 금요일, 토요일 이틀 안에 6권을 다 읽어보려고 합니다. 이 책을 한 3분의 1 정도 읽었거든요. 제가 짧은 책들로만 대출을 했었어가지고 내일은 좀 일정이 있어가지고 오늘 4권 읽고 내일 2권 읽고 하면은 토요일에 반납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사실 누워서 스팅 보고 싶거든요. 근데 책을 너무 안 읽었기도 하고 이러다가 이게 길어지면 이제 책태기가 되는 거라서 재미있는 책들을 읽으면서 좀 오늘을 보내보려고 합니다. 위픽에서 나온 도진기 작가님의 애니라는 책을 빌렸고요. 책에 대한 설명은 제가 읽으면서 자막이나 이야기로 남겨드릴게요. 그 다음 책은 탐정 페이터의 수사 일지, 리이타오 작가님의 책이에요. 그 다음은 초인의 세계, 이장욱. 이것도 위픽 시리즈에서 나온 거고, 그리고 삼색도, 현호정 작가님의 삼색도, 이것도 위픽이에요. 저번 영상에서 소개시켜드린 것처럼 위픽 시리즈 너무 재밌어서 한번 다 읽어보고 있고요. 그 다음 책은 뇌우, 차오위 작가님의 뇌우고 두 집안의 얽히고 설킨 갈등 이야기인가 봐요. 이선 프롬, 이디스 워튼. 그래서 오늘 이렇게 4권을 읽어볼 거고 오늘은 저희 집 어린이가 하원하기 전까지 7시간이 있어서 2시간 하고 애기 재우고 읽고 약간 이런 식으로 읽으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랜만에 읽는 거라서 좀 설레고 오디오북으로 읽으니까 요즘에 좀 컨디션이 안 좋아서 그런지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들었던 부분 또 듣고 계속 이러다가 그냥 스트레인저 띵즈 보자 하고 다시 정주행을 하고 있거든요. 아무튼 지금 9시 반인데 책 4권 들고 가서 카페에서 한번 읽어볼게요. 뭐야? 아직 안 열었어. 오픈런이라니. 여러분, 전 카페 왔는데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저 오픈런 했어요. 맞아. 이런 내용이었지. 이게 꿈에 대한 내용이었거든요. 꿈에서 자기가 살고 싶은 삶을 꿈으로 대신 꿀 수 있는? 약간 그래서 대리만족을 하면서 뭔가 내가 영생을 누리는 것 같은 기분을 느끼게 하는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재밌었는데 맞아, 까먹고 있었네. 계속 마저 읽어보겠습니다. 저는 이 카페가 엄청 따뜻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메리카노 아이스로 하고 스초생이라고 스트로베리 초코 생크림? 생크림? 모르겠네. 아무튼 케이크 하나 시켰습니다. 그러면은 먹으면서 읽어볼게요. 오늘은 일부러 이어폰도 안 가져왔어요. 그냥 책만 읽으려고. 근데 노래가 나와요. 가사가 있는 노래가. 다 읽었어요. 이제 그 다음 책은 그냥 바로 앞에 있는 거 읽을게요. 이거 초인의 세계. 보니까 이 겉에 있는 문장들이 이 책을 대표하는 문장이더라고요. 몸에 밴 것은 늘 이렇게 사람을 지배하지. 익숙하다는 것, 반복된다는 것. 이거 한번 읽어볼게요. 진짜 위픽 너무 재밌다.
여러분, 저는 집에 왔습니다. 집에 오는 길에 모찌 아이스크림도 사왔어요. 이거 소금 우유 맛인데 엄청 맛있거든요. 근데 아직 좀 딱딱해가지고 일단 지금까지 읽은 책들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까 봐요. 카페에서 4시간 동안 이렇게 3권 읽었고 아마도 이 책을 제가 한 요 정도부터 시작해가지고 예상보다는 덜 걸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다 읽고 이제 뇌우 읽으려고 하는데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첫 페이지를 폈는데 그래서 이제 집에 갈 때구만 하고 집에 왔습니다. 그래서 간식 먹고 이거 읽을 거고 이 위픽 시리즈 3권을 읽으면서 좀 마음에 들었던 구절들을 적어놓긴 했거든요. 제가 첫 번째로 읽었던 책은 이 도진기 작가님의 애니라는 책이에요. 카페에서 제가 설명하는 걸 찍기는 했는데 카페에 한 분이 계셨는데 그분한테 혹시 그분도 막 영어 섀도잉 공부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혹시 제 목소리가 너무 클까봐 좀 조심조심 말을 하느라고 그 클립을 쓸 수 있을지 모르겠어서 한 번 더 설명을 해보자면 일단 이 책은 애니라고만 적혀 있어서 처음에는 약간 애니메이션을 말하는 건가 싶었거든요. 이제 주인공의 주변 캐릭터로 나오는 이름이고요. 이 내용은 이제 주인공이 현실에 만족하지 못하다가 어느 실험에 참가를 하게 됐는데 이제 그 실험에 참여하면서 꿈을 꿀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꿈을 설정해서 이제 현실 세계에서 만족하지 못하는 걸 꿈에서 이룰 수 있다 보니까 점점 그 꿈에 빠져들고 스트레인저 띵즈 아세요? 기묘한 이야기? 그거랑 약간 영화 허가 떠오르는 그런 책이었어요. AI 같은 인공지능 이런 게 생각이 많이 나는 책이었는데 무섭기도 하고 진짜 재미있게 읽었거든요. 그래서 이건 좀 영화화 되면 진짜 재밌겠다? 혹은 이미 왠지 영화가 있는 것 같은 느낌? 어디선가 영화로 본 것 같았던 그런 느낌? 뻔하다고 할까요? 뭔가 흔한 소재? 요즘에 많이 이렇게 이야기되는 그런 소재인데 내용은 되게 흥미롭고 엄청 재밌게 읽었어요. 진짜 금방 읽을 수 있었고 그리고 나왔던 문장 중에 제가 좋았던 걸 적어놨다고 했잖아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인간이 삶이란 것이 뭔지 알지 못하면서 그저 사는 것처럼. 이 부분을 읽고 되게 놀랐어요. 뭔가 따져보면 내가 엄청난 욕망이 있지 않고서야 하루하루를 저는 좀 제가 허송세월을 보낸다? 좀 대충 산다? 이런 느낌을 되게 많이 받았거든요. 코로나 이후로는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냥 산다. 그냥 시간이 지나가니까 산다? 약간 이런 느낌을 많이 받았는데 이 문장이 딱 그때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 같아서 너무 신기했고 그리고 또 이런 문장도 있었어요. 한 개의 삶이 있어. 그런데 둘이 공유하려고 하고 있어. 이제 그거에 이어져서 내 자아는 어떻게 되는 걸까? 이런 문장이 있었는데 이 문장이 되게 섬뜩했던 게 제가 이제 챗GPT, 제미나이 이런 프로그램을 알게 되고 나서 되게 잘 이용을 했단 말이에요. 뭐 썸네일을 고르는 것도 물어본다던가 아니면 뭐 정말로 뭘 먹고 싶을지 모를 때 메뉴를 골라줘. 약간 이런 식으로 아주 사소한 것부터 저한테는 꽤 큰 그런 선택이 될 수도 있는 것까지도 저는 물어봐요. 왜냐면 그러니까 원하는 흐름으로 대화가 진행되지 않을 확률이 크잖아요. 사람과의 대화는. 그래서 저는 좀 챗GPT나 이런 AI한테 의존을 한다고 해야 되나? 뭔가 하청을 주는 거죠. 내 선택을. 그런 게 되게 많아졌는데 어느 순간부터 내가 왜 이런 것까지 일일이 다 내가 스스로 생각을 안 하려고 하지? 이런 이상한 기분이 든 적이 있었거든요. 이런 거에 의지하지 말고 좀 내가 스스로 생각을 하는 힘을 길러야 되는데 나는 왜 점점 시간이 갈수록 이렇게 편한 길만 찾으려고 하지? 그냥 만사가 다 귀찮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손가락 움직이는 거 뭐 어차피 쉬운 일이고 내 뇌를 쓰는 것보다 훨씬 쉬운 일이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했던 건데 그게 오히려 나를 더 약간 이상하게 만들고 있었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이 AI 시대라고 많이 하는데 내가 하는 모든 선택이랑 고민을 다른 것에 의지해서 하면 그게 과연 내 선택이고 내 고민이고 내가 결정하는 걸까? 이 책을 읽고 나서 그 생각이 좀 더 진해졌어요. 그래서 너무 재밌게 읽었고 제가 요즘 하는 고민이랑 좀 어떻게 맞물려져가지고 더 흥미롭게 읽었을 수는 있는데 너무 재밌었고
줄거리가 궁금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교보문고에서 책 줄거리에 대해서 좀 읽어드릴게요. 성공이 프로그램된 삶을 살 수 있다면, 사랑, 명예가 디폴트 값으로 주어진 삶을 살 수 있다면 어떨까? 그런 삶을 매일 몇 번이고 살아볼 수 있다면 그야말로 꿈같은 영생 아닐까? 취업시험에 번번이 떨어지고 사랑에는 실패하고 삶에서 기쁨과 보람을 찾지 못했던 동안에게 영생을 연구한다는 금사원 박사가 임상시험 참여를 제안한다. 뇌에 AI를 이식해 원하는 대로 프로그래밍된 삶을 꿈꾸게 해주겠다는 것. 성공을 미리 입력해둔 CEO 김동완의 삶은 행복했다. 그 다음 삶의 테마는 연애. 그런데 그렇게 만나게 된 완벽한 이상형 애니가 조금씩 이상해진다. 실험을 거듭할수록 동안의 꿈속 인생은 어딘지 모르게 뒤틀리기 시작하고 애니는 그를 살해하려고 한다. 저는 어떤 내용인지 아예 모르고 애니메이션? 약간 이런 거 자꾸 이게 위픽이 작고 짧고 되게 조그맣다 보니까 제가 아무튼 시리즈를 자꾸 떠올리나 봐요. 그래서 막 애니메이션? 이러면서 그런 내용인가? 이렇게 펼쳤는데 전혀 아니었고 위픽 제가 지금까지 읽었던 위픽 시리즈 중에서 약간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는 재밌었던 책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읽었던 책은 초인의 세계 이장욱 작가님 책인데 사실 이 책은 무슨 내용인지 지금도 이해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또 교보문고에서 찾아본 게 있거든요. 찾아봤는데 이 그 책의 정보를 읽어도 내가 읽은 건 이런 내용이 아니었던 것 같은데 싶은 생각이 계속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약간 멍을 때리면서 읽었나? 아닌데 되게 집중하면서 읽었는데 이 작가님이 의도하신 대로는 이해하지 못한 것 같아요. 일단 제가 설명을 읽어드릴게요. 어느 날 마트에 수상한 남자가 등장한다. 명희는 그 남자가 품속에 칼을 숨기고 있는 것을 투시력으로 감지하고 환희는 남자의 생각을 읽으려 애써보지만 그가 품은 불길한 기운은 좀처럼 해독되지 않는다. 도대체 이 남자는 무슨 일을 벌이려는 걸까? 사람은 자꾸 상상을 해야 한다. 자꾸 다른 모양을, 다른 풍경을, 다른 세상을 머릿속에 그려야 한다. 그래야지 사라지니까. 그런 것이 삶이니까. 평범한 일상 속 초인들이 펼치는 그런 이야기라는데 우리 주변에 있는 초인은 누구일까? 라는 게 이 책에 대한 설명이었거든요. 초인의 세계라는 것에서 초인은 막 그런 히어로 같은 그런 뭐랄까 초능력이 있는 사람을 말한 건가 했는데 여기 풀 표시가 있어가지고 초인? 그러면 풀 인간? 뭐 이런 내용이려나 했는데 그 둘 다 나오거든요. 그 둘 다 나오고 여기 이제 배경이 마트예요. 일반 동네에 있는 마트인데 그 마트 이름이 초인 슈퍼마켓인가? 이런 이름이고 그 초인 슈퍼마켓이 된 이유는 마트의 사장님이 마트 이름을 정할 때 이제 와이프분의 이름을 따서 와이프분 이름이 초안이거든요. 초안 슈퍼마켓 이런 식으로 지으려고 했는데 그게 오류가 생기면서 초인 마트 이렇게 된 거예요. 마침 아내분이 자기 이름을 싫어해가지고 이제 마트 이름으로 하는 것도 반대를 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아내가 잘 됐다. 그냥 초인 마트로 하자 해서 초인 마트가 됐고 그 마트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한 이야기인데 어떤 노인 약간 살기가 느껴지고 좀 어그레시브한 뭐랄까? 좀 폭력적으로 보이는 그런 노인이 몸에 칼을 품고 있어요. 과도를. 그런데 그 과도를 품고 있는 걸 캐셔로 일을 하는 마트 직원이 초능력이 있는 거예요. 약간 투시하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이 품속에 은색깔 반짝이는 걸 품고 있네? 칼인가? 과도네? 약간 이렇게 이야기가 펼쳐져요. 마트에 있는 다른 손님들도 그런 초능력이 있어요. 각자만의 초능력이 있거든요. 그런데 뭔가 갑자기 끝난 느낌이어가지고 저는 이게 뭘 얘기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되게 술술 잘 읽었지만 이게 뭘 얘기하는 건지는 잘 모르겠는 그런 책이었고요. 되게 좋았던 문장들이 있어서 말씀드릴게요. 이런 게 환멸이구나. 특정한 누군가를 향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 깊은 곳에 넓고 깊게 고이는 부정적인 감정. 이겨내고 싶지도 않고 해결책도 보이지 않으니 그냥 외면해버리고 싶은 감정. 환멸에 대해서 이렇게 작가님이 쓰셨는데 제가 느끼는 환멸이랑은 조금 다른 종류의 환멸인 것 같지만 환멸을 이렇게도 느낄 수 있구나 하는 게 되게 좋았고 그리고 죽음은 철학이 닿지 않는 지점이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문장이 있었는데 이거는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가지고 메모를 해놨거든요. 혹시 이 부분을 이해하신 분이 있다면 저 알려주세요.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서 써놨고 그리고 되게 좋았던 문장.
현실은 늘 픽션을 초과한다. 상상할 수 없는 일은 늘 소설이 아니라 현실에서 일어난다. 픽션은 언제나 상상할 수 있는 것만을 상상하지만 현실은 늘 상상할 수 없는 방식으로 우리를 습격한다. 갑작스럽고 징그럽고 끔찍한 방식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적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 책은 현호정 작가님의 삼색도라는 책인데 이 책은 좀 충격이에요. 처음에 읽으면서 깜짝 놀랐고 그리고 이야기가 끝나면서도 되게 크게 뭐랄까 여운이 남는 그런 책이었어요. 너무너무 재밌었고 이것도 교보문고에 있는 책 설명을 좀 읽어드릴게요. 삼색도는 세종시대 세자빈이었다가 궁녀와의 동성애 스캔들로 폐위된 순빈 봉씨의 이야기를 가져왔다. 큰 사랑이라는 뜻을 지닌 세자빈 태에는 자신보다 4살 많은 세자궁의 궁녀 소쌍을 가까이에 두고 어여삐 여긴다. 그러던 어느 날 소쌍으로부터 흥미로운 이야기를 듣게 된다. 창덕궁 후원에 외에서 건너온 코끼리가 머물고 있다는 것. 태의 생각은 자신의 태몽에 등장했다던 기이한 동물이 코끼리의 모습과 비슷하다는 데까지 미친다. 코끼리를 직접 보고 싶은 열망에 사로잡혀 태에는 소쌍에게 함께 코끼리를 보러 갈 것을 권하고 경복궁의 담을 넘어 창덕궁에 진입하는 이 나들이에 소쌍과 스캔들이 있는 또 다른 궁녀 단지가 동행한다. 진짜 재밌겠죠? 깜짝 놀랐어요. 이런 내용인지 아예 몰랐기 때문에 너무 놀랬고 너무 재밌었고 실화에 있는 그런 포인트들을 기반해서 만들어낸 얘기라는 게 진짜 충격이었어요. 저는 이런 얘기를 좋아하거든요. 조선왕조실록에 적힌 세 사람에 관한 기록에는 순비봉 씨를 폐위할 수밖에 없는 이유로 가득하다면 삼색도는 추락할 것을 알면서도 다가서는 사랑, 한 사람에게로 한정되지 않는 사랑, 너무 커서 무겁고 무거운 만큼 버겁기 마련인 사랑으로 가득하다. 너무 마음이 아픈 이야기이기도 했고 이 책은 딱 한 문장으로 이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책에 나오는 문장이거든요. 얇은 얼음을 밟는 마음. 그리고 저는 약간 이런 뭐랄까 저는 사극 같은 것도 되게 좋아하거든요. 즐겨보진 않는데 그냥 한번 보면 그 기운이 되게 오래 남는다고 해야 되나? 약간 그 짤 아세요? 경복궁인가? 어느 궁에 가가지고 자기의 그 전생이 생각나서 울었다는 그 짤 아세요? 전 개인적으로 그걸 되게 좋아하고 그걸 되게 친구 주변 사람들이랑 되게 많이 장난치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저는 그걸 장난을 치면서도 진짜로 뭔가 내 전생이 그 시대였던 것처럼 그 옛날 이야기를 들으면 뭔가 더 울컥하는 게 있거든요. 근데 이 책에서 그런 옛날 얘기를 봤을 때, 접했을 때 울컥하는 마음을 진짜 아름답게 표현한 문장이 있어서 읽어드릴게요. 사내가 뒤로 걸음을 떼며 빙그레 웃었는데 그 웃음이 큰 강물의 고이고 흐르는 바와 같이 자연스러웠다. Damn. 진짜 이런 문장은 어떻게 쓰는 거지? 근데 이게 되게 현대적이지 않고 정말 옛날 감성이잖아요. 그 옛날 사람들이 쓰던 그런 아름다운 문장 같잖아요. 이게 너무 좋았어요. 근데 내용을 읽어보면 말투는 막 이런 다루옵니다. 막 그러하냐 이런 말이 쓰여 있어서 되게 다른 것 같지만 여기에서 느껴지는 감정들은 사실 감정은 막 옛날과 현대와 이런 거를 따로 생각할 수 없을 만큼 인간이 느끼는 감정은 똑같을 거 아니에요? 내가 이 감정들을 다 알고 있는 것 같아서 너무 좋았다. 너무 소장하고 싶었다. 이 문장이 다 되게 흥미롭고 재밌고 뭔가 누군가가 나한테 옛날 얘기를 들려주는 것 같은데 그 옛날 얘기가 꼭 내가 살았던 옛날 얘기 같아서 더 좋은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훌쩍 나의 전생. 그러면서 아주 즐겁게 읽었고요. 그리고 이제 저는 이 책을 읽고 한 4분의 1 정도 읽으면 하원하러 가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과연 집중이 될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읽겠습니다. 오! 좀 말랑말랑해졌어. 이거 먹고 읽을게요. 이거 저번에 먹어봤는데 너무 맛있더라고요. 우유 맛인데 그 짠맛이 있어서 진짜 맛있어요. 그리고 이 겉에 떡도 맛있어요.
여러분, 제가 편집하면서 보니까 조이가 옆에서 자고 있어가지고 그 소근거리느라고 하나도 안 들려서 더빙을 해드리겠습니다. 신데렐라 더하기 카라마조프가의 형제들 더하기 K 아침 드라마 더하기 유럽 중세시대 스캔들이 합쳐진 얘기라서 재밌었고, 내용이 엄청 자극적이라서 술술 읽히는데, 우리가 평등 얘기하잖아요. 평등이라고 하면 정해진 답이 있는 것 같은데, 이 책에서 평등을 다룬 걸 보면 부유한 사람과 가난한 사람이 이야기하는 평등이 다르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생각해보니까 평등이 답이 정해져 있는 것 같아서 객관적인 것 같지만 개인의 생각, 그런 주관이 담길 수밖에 없어서 이게 답이다라고 할 수만은 없는 거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책 뒤에 문장이 있는데, 사람 마음이란 믿을 수 없는 거야. 사람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너무 나약해서 쉽게 읽는다는 거지. 이 말이 이 책에 나오는 모든 캐릭터를 설명할 수 있는 문장이었어요. 읽다 보면 되게 자극적이고 재밌는데 작품 해설까지 읽어야지 좀 더 이해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것까지 다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저는 소근거리는 거 너무 힘드니까 가보겠습니다. 오늘의 책. 오늘의 책입니다. 오늘은 일요일이고 일요일 밤이에요. 저는 이 책만 남기고 나머지는 다 읽어가지고 반납을 하고, 이 책은 이 정도 읽었어요. 어제 요만큼였고 하나도 못 읽어서 오늘 다 읽고 자려고 합니다. 여러분, 다 읽었어요. 한 9시쯤에 잠들었다가 2시에 깨서 지금 3시인데 다 읽었고, 욕망, 욕구 이런 거에 관한 책이고, 약간 뭐랄까, 자기 연민이나 자기 합리화, 그리고 죄의식 이런 거에 대해서 생각해보게 하는 책이었는데 되게 재밌었고, 잠들기 전에도 읽고 싶은데 잠이 안 드는데 이러다가 픽 잠든 다음, 이 책이 뒤에 보면 애정 없는 결혼 속에서 낡은 패선처럼 살아가는 이선 프롬이라고 써있는데, 이게 자전적 작품이라고도 써있거든요. 이디스 워튼 작가님도 여자분인데 남편이랑 평탄하지 못한 결혼 생활을 해서 자신의 모습이랑 남편의 모습을 약간 투영한 그런 작품이에요. 실제로 이 감정을 느낀 사람만이 표현할 수 있는 그런 감정인 것 같은 것들이 써 있어서 겨울이랑 엄청 잘 어울리는 책이었어요. 제가 책 읽은 걸 잘 까먹어가지고 왓챠피디아에도 짧게 리뷰를 쓰거든요. 거기에는 욕망을 적절함과 과도함으로 나눠야 한다면 언제나 과도함 앞에 서는 것이 욕망이지 않을까. 삶은 욕망을 깎고 깎아 희망으로 바꿀 수 있는 태도를 만들어주는 긴 과정인 것 같다.
그걸 이뤄내냐 마느냐가 그 사람의 인생에 드러나는 것. 이렇게 썼는데 이 책을 읽으면 욕망이라는 거에 대해서 깊게 생각을 안 해봤는데 뭔가 욕구, 욕망, 희망 이게 다 같은 말 같잖아요. 근데 들여다보면 좀 단계가 있는 것 같아요. 희망 다음에 욕구, 그 다음에 욕망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욕망은 어떻게 보면 부정적인 측면에 좀 더 가깝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던 책이어서 재밌었어요. 이 책 읽기 전에 제가 탐정 페이터의 수사일지 읽었거든요. 대만 책이라고 했던 거. 리이타오 작가님 책인데 이 책도 되게 짧아서 다 읽었는데 추리소설이거든요. 추리소설인데 옛날 추리소설이어가지고 뭐랄까 지금 21세기에 읽기에는 좀 이미 내 현생이 더 추리소설 같아. 그래서 좀 뭔가 마일드하게 약하게 느껴지는 그런 추리소설이어서 가볍게 읽을 수 있는 작품이었고 그 대만이 한국이랑 비슷한 역사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옅게나마 볼 수 있다는 게 좀 흥미로웠던 것 같아서 재밌게 그래도 잘 읽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번 주에 빌려온 책은 다 읽었고 사실 제가 토요일에 도서관에 가서 책을 빌렸거든요. 근데 저번 주에 빌린 책을 오늘이 일요일인데, 그러니까 월요일 새벽인데 이제야 완독을 해가지고 토요일에 빌린 책은 이제 내일이 아니지 오늘이지 월요일 오늘부터 부지런히 읽으면 될 것 같은데 조이가 제가 책을 막 뭐 읽지 이러면서 책장 앞에서 막 서성이니까 자기가 골라준다면서 이렇게 두꺼운 벽돌책 한 4권, 5권을 골라줬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번에 읽을 책들은 일주일치가 아니라 2주일치가 될 수도 있겠다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일주일에 이번에 몇 권 읽은 거죠? 이번에 특히나 책이 다 짧았어가지고 6권 읽었는데 다 얇은 책 위주로 읽어서 6권 읽을 수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벼락치기해서 읽었잖아요.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이렇게 짧은 책이어서 가능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번 리딩 브이로그 봐주셔서 감사하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오도록 할게요. 어떤 영상이 될지 모르겠지만